최근에 메이플랜드에 월드 보스 레이드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보스들 어디 있던 몬스터들일까요? 이 몬스터들이 빅뱅 전에 있던 몬스터들이 맞을까요? 아니, 그 전에 메이플에 있던 몬스터들은 맞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몬스터들과 그 결부된 이벤트들까지 저와 한번 같이 짧게 간단하게 알아보자고요. 1단계인 블루머쉬맘입니다. 이거는 뭐 자명하죠. 세계여행 일본 맵 버섯의 전당에서 나오는 보스몹 블루머쉬맘입니다. 전용 퀘스트 보상이 짭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리는 보스 몬스터죠. 그리고 2단계는 뭔 로봇 하나가 나오는데 이 몬스터는 뉴리프 시티의 크라키한 정글 지역에서 등장하는 I am 로봇입니다. 보스는 아니고요. 평범한 일반 몬스터죠. 이와 같이 뉴리프 시티에서 등장하는 일반 몬스터를 보스로 만든 것들이 좀 더 있는데요. 바로 크라키한 정글과 메소기어 내부에 있는 몬스터인 일렉트로펀트 그리고 파이어 터스크입니다. 이 둘은 원작에서는 각각 다이아몬드 화살과 다이아몬드 석궁 화살을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근접 데미지에 비해서 마법 공격이 은근히 강했던 몬스터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NLC 지역의 마지막 몬스터가 바로 그리펀입니다. 얘는 이제 크라키한 정글 쪽 마지막 맵에 등장하는 몹인데 여기 지형이 워낙 그지 같아가지고 일반 사냥용 몬스터는 절대로 아니고요. 퀘스트 하나 정도 클리어를 할 때 얘를 잡아야 된다 정도? 뭐 그렇게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몬스터입니다. 여기 3단계를 제외하고 앞뒤로 막 NLC 몹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같이 좀 달아봤고요. 3단계도 보면은 막 무슨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가 하나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하는 놈이냐? 이게요, 빅뱅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 CMS와 동남아 메이플 즉 MC에서만 진행됐었던 낚시 이벤트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몬스터였는데요. 당시 CMS 페이지를 좀 번역을 해보면은 미끼랑 낚싯대를 미리 준비를 하고요. 특정 맵에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자동 낚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낚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섞여있는 이 새끼 물고기 같은 걸 얻어서 경험치를 얻으면서 쑥쑥 키운 다음 다 큰 물고기를 이벤트 NPC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보상을 주는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낚시 과정에서 가끔씩 예능용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대왕 금붕어 소환 보따리. 이거를 풀면 나오는 예능용 몬스터가 바로 이 띨빵한 물고기였다는 거죠. MC에서는 그냥 얘를 마을에 풀고 놀면서 때려잡는 용으로 이제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CMS의 설명에 따르면 얘한테서도 뭔가 좋은 보상 아이템이 뜰 확률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 6단계는 대왕지네.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세계여행의 중국 상해와이탄 지역의 퀘스트 보스로 등장하는 녀석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익숙한 해외 몬스터가 몇 마리 더 있습니다. 바로 8단계, 9단계의 뽑기 기계랑 포장마차죠. 세계여행 대만 지역의 제일 깊숙한 곳 야시장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들 되시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강력한 보스몹이고요. 뽑기 기계 역시 일반 몬스터가 아니라 보스몹으로서 등장하는 모습이네요. 약간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몬스터들이 그나마 좀 섞여있는 모양인데 그 이후부터는 일반인들은 아니 정확히는 이제 메이플 홀릭을 안 봤으면 모를 만한 그런 몬스터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메이플 홀릭에 나온 적 없는 보스 설명하기. 제가 이거 잡으면서 아니 이 개굴 딱지가 옌병을 도대체 어디에 쳐나온 보스인가, 이거 혹시 뭐 이거 태국에 있었던 스페셜 보스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GMS 할로윈 전용 이벤트 보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웃기는 거는요, 이 변신전 조그만 개구리 있잖아요. 이게 원작에서 체력이 500인데 잡을 때 데미지가 무조건 1만 떠가지고 잡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변신 후에 나오는 개구리 역시 레벨은 35인데 체력이 1400만에 달해서 잡는데 거진 30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상은 뭐 개구리알 같은 건데 이 옆에 보이는 마녀 멜로디에게 줘야 되는 아이템인 것 외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등장하는 말, 얘 이름은 이제 나이트메어라고 하는데요. 마스테리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헌티드 맨션의 원본인 헌티드 하우스의 헐로의 등지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로서 사냥하기 편한 부두 그리고 후드와는 달리 별 특색 없는 일반 몬스터입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몬스터는 아까 봤던 대왕 금붕어보다 더 불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기는 졸라게 큰데 이동 속도도 졸라게 느리고 생긴 것도 또 졸라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간에 이 친구는 이제 해외 일부 서버에서 진행한 설날 이벤트에서 등장했던 몬스터인데요. 대만 쪽 이벤트가 원본이니까 무슨 뭐 차이니스 뉴 이어라는 이런 나쁜 말은 노노노노노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MC의 NPC도 루나 뉴 이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 굉장히 짱풍이 느껴지는 이 할배 NPC를 통해서 이벤트 맵으로 이동한 후에 1만 매소를 내고 폭죽같이 생긴 무기를 삽니다. 이거 아대래요. 자, 그리고 10만 매소를 내고 이 아대 전용 표창인 크래커 슈터라고 불리는 아이템을 10만 매소를 주고 삽니다. 그런 다음 이벤트 보스 전용 방에 입장하게 되면은 일정 시간마다 뭐 보스가 젠이 되나봐요. 여기서 등장하는 몬스터가 바로 12단계 보스인 동동 치앙입니다. 그 보스를 폭죽으로 졸라게 치다 보면은 이제 죽으면서 보상이 나올 텐데, 아우 이 때리는 사람이 몇 명인데 템이 뭔 너덕 개밖에 안 나와.
저 빨간 봉투가 푸바오인지 뭐 홍바오인지 하는 아이템이라는데 CMS 기준으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소 같은 뭐 기타 몬스터 같은 걸로 변신을 해버리고, MC에서는 이 푸바오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면은 특별 보상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 뭐 그런 이벤트 되시겠습니다. 자, 이 동동이 스테이지 다음으로 가서 등장하는 몹은 역시나 중화권 몹입니다. 이거 뭐 메이플홀릭 중국 영상에서 다 보셨죠? 설명 안 해도 되죠? 13단계는 거대화 은인이고요. 14단계는 거대화 금인입니다. 참고로 거대화 금인은 JMS에서는 일반 몹이 아니라 황금 거인이라는 이름의 필드보스로서 등장했었어요. 중국에서는 일반 몬스터, 일본에서는 보스인 셈이죠. 그 다음 단계인 15단계 역시 중국 영상에서 봤죠? 타이머택용 보스 무림 요승입니다. 확실히 메렌에서는 이렇게 초장부터 원본 몬스터처럼 빡세게 가면 애들 다 뒤져버리니까 좀 많이 스펙을 낮춰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무림 요송을 잡은 다음 나오는 보스는 이제 태국에 있는 구렁이죠. 일단 보스 스펙으로 뻥튀기 된 건 둘째 치고요. 얘가 독을 뿌렸었나? 독 커스텀 들어간 것 같죠, 아무래도. 이 구렁이 다음 단계인 17단계에 등장하는 거는 바로 타할까입니다. 이것도 우리 말레이시아 영상에서 봤잖아요. 우리 말레이시아 최후반부 지역인 판타지 팀 파크, 이 지역의 보스인 스칼라ion과 타할가 중에 패턴이 훨씬 더 지랄맞은 보스인 타할가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요. 원래는 보상으로 이제 투구를 뱉는 녀석이죠. 그 다음은 뭘까? 뭔 이상한 스톰피 같은 몬스터가 또 보이죠? 얘는 자료가 얼마 없긴 한데 일단 이름부터 좀 알아보자고요. 이름을 보면요, 이제 나무 숫자에다가 요괴할 때 그 요자,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어로 이제 라오라오인데 이거는 뭐 중국어 첫날에 배우는 거니까 뭐 할머니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보면은 할매나무 괴물이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대만 사이트를 좀 찾아보게 되면요, 아랫마을에 이제 소청이라는 누나한테서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인 것 같은데, 이 소청이 이벤트용 NPC는 아니고 상시로 있는 NPC임을 감안하면은 그냥 아랫마을에 대만 전용으로 들어간 퀘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특이한 거는요, 이 퀘스트를 진행할 때는 소청을 통해서 할매나무를 잡는 맵으로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남자 1명 그리고 여자 1명으로 파티를 구성해야만 안에 진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들어간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한 5시간 넘게 찾아봤는데 사이트들이 다 터져가지고 남은 게 없고요. 2016년에 우리 연백 선생님께서 다운받아 주신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쓰겠습니다. 뭐 아무튼 웹에 따르면 저 나무가 데미지가 2000에서 3000 이상까지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퀘스트 레벨 제한이 60인데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가까이만 안 가면 공격을 안 한다고 하니까 레벨 70 정도면 뭐 그럭저럭 할 만한 보스였다고 하고요. 보상은 경험치 5만, 방패 공격력 점수 100%, 그리고 인기도 4, 뭐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뭐야? 뭐 이상한 고양이가 하나 있죠. 이름은 Cursed Black Cat이라는데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아까 그 깨구락지랑 비슷한 놈인 것 같고, 소환된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나온 퀘스트템을 가지고 멜로디한테 주면 뭐 보상을 주거나 하는 것 같죠. 똑같은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Rotten Skeletons. 얘는 보스까지는 아니고요, 2009년경 이후부터 개편된 그 헌티드 하우스 전반에 고루 등장하는 몹이긴 하나 그 굴뚝 침리 부분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몬스터 중 하나입니다. 뭐 근데 진짜 이거 말고는 별거 없는 듯?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패트리파이터네요. 커닝시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싱가포르 맵, 그 싱가포르의 최후반부 마을인 울루시티에서 나오는 표적 몬스터죠. 이 패트리파이터가 공격할 때 마법 공격이 먼저 들어오고 그 후에 얘가 스킬 모션을 쓰는 것처럼 나오는 게 특징인데 그게 메렌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게 포인트네요. 그렇게 넘어가면 나오는 22단계 몬스터는 바로 가이스트 발록입니다. 아직 이거 못 다룬 주제긴 한데 아모리아 지역의 파티캐스트 보스로 나오는 친구죠. 이거 잡을 때 이제 주니어 발록을 잡으면 크림슨 발록이 나오고, 크림슨 발록을 잡으면 또 가이스트 발록이 나오고, 이렇게 진화하는 몬스터인 걸 빼고서도 얘가 원래 한 대 치면요 막 이리저리 텔포하면서 막 한 대를 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그냥 개지랄 패턴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그대로 나왔으면 사람들 중간에 다 때려치고 그냥 포기하고 나갈 걸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꽤 얌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스테이지인 것 같지만, 근데 또 지형이 또 개지랄이라서 또 귀찮은 모습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야? 이 가면 이 친구는 MV네요. 이름이 MV예요. 유럽 메이플 스토리 EMS의 가이 폭스 데이 관련 이벤트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보스는요, EMS 등지에서 이벤트하면 꼭 등장하는 NPC인 찰스를 통해서 퀘스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뭔가 간단한 형태의 파티 퀘스트를 클리어해야만 이 보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단계는 맵 하나를 돌면서 상자를 까고 그 안에 숨어있는 몬스터들을 잡아낸 후 드랍템을 모으는 방식인데요, 처음 중앙에 소환이 되면은 밧줄도 없고 그냥 낭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아니 뭐 어쩌라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여기 돌아다니는 병정들의 몸박을 하게 되면요, 이 병정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튕겨나가서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발사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맵을 효과적으로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아이템 다 모아오면은 2단계를 할 수가 있는데, 2단계에서 등장하는 몬스터가 바로 이 몬스터 가이 포크스 가면을 뒤집어 쓴 몹인데요, 이 가이 포크스가 사실 뭐 막 위인이라서 기억되는 건 아니고 나라 한번 먹어보겠다고 폭탄 테러를 꾸민 테러리스트였는데, 얘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쳐 죽였다 하면서 승전을 축하하는 뭐 그런 날이 가이 포크스 데이인 거라서, 그래서 이벤트 내용도 가이 포크스 가면을 뒤집어 쓴 몬스터를 쳐 잡는 그런 미션인 겁니다. 폭탄 테러 미수범답게 폭탄을 마구 뿌려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얘를 잡아내면요, 뭐 공마 버프 있는 뿌리기를 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가이 포크스인데 왜 몬스터 이름이 MV라는 거야? 아 그러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M은 이제 마스크드 할 때 그 M일 것 같고요. V는요, 가이 폭스 가면을 쓰고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소설인 V for Vendetta에서 따온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자세히 아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은 뭐야? 아, 이거는 Dead Scarecrow네요. 아까 봤던 그 라튼 스켈레톤스랑 똑같이 헌티드 하우스 맵 전체에 고루 분포했긴 하지만 굴뚝, 그러니까 침리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몬스터들입니다. 근데 그 딱히 뭐 이렇게 할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트위스티드 제스터지 스켈레톤이나 뭐 스케어크로우 따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몬스터인 올리비아는 좀 중요하긴 하죠. 2009년에 헌티드 하우스가 개편됐다고 했잖아요. 프렌더게스트 맨션 관련 스토리는 해당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올리비아 관련 내용으로 대체가 됐는데요, 여기 스토리가 이제 얼판 수준이라서 별로 다룰 가치는 없고요. 이 귀염뽀짝한 올리비아 인간과 올리비아 보스가 제일 중요하죠. 이쁘니까요. 스토리 마지막에 파티를 꾸려가지고 이제 올리비아의 유령에게 도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효과음 정도는 꽤나 무섭거든요. 나타나면서 웃는 것도 무섭고, 스킬 쓰는 것도 무섭고, 죽으면서 나오는 효과음도 이거 뭐 정확하지는 않긴 한데, 뭐 Mommy help me up there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뜻이 뭐가 됐든 간에 섬뜩한 건 매 한 가지군요. 참고로 원작에서는 얘 잡으면 마지막에 버틀러가 의자 줍니다. 역시 남는 거는 이쁜 올리비아 짱밖에 없군요. 자, 그 다음은 네오도쿄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마수입니다. 제가 아직 네오도쿄 공부를 시작을 안 해가지고 스토리는 잘 모르는데, 일단 듀나스가, 약한 듀나스가 있고 듀나스 유니트 모드 같은 게 나오는 진 듀나스가 있단 말이죠. 그 진 듀나스 바로 직전에 처치해야 되는 보스가 바로 이 이름 없는 마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레벨이 174가 넘고요. 원래 공격은 보통 한 6,000, 5,000 뭐 이 정도 나오다가 붉은 회오리 같은 거 치는 패턴에서 갑자기 광역 18,000을 때려버리는 미친 보스예요. 이게 지금 가만 보면 법사도 거의 한 방인데, 야, 이거 뭐 파괴법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가 그 유명한 마비 표창이라 불리는 마의 수리검입니다. 아키하바라 쪽에 있는 노란액에서만 제작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생으로 드랍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정말 충격적인 TMI는 이 마의 수리검은요, 이루바타한테도 생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 블로그 보니까 진짜 사냥 중에 생으로 먹은 듯 보이는 사진도 있네요. 야, 이게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4차 영상 올릴 때 아크메이지 편에서 이제 파이어 데몬을 일회용 엘리멘탈 리셋처럼 활용을 하면서 이루바타만 잡는 그 아크메이지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얘가 왜 이루바타만 때려잡고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몬스터는 캡틴 라타니카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영상 다루면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요, 이 보스가 원작에선 마공 데미지가 한 3000가량 닳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후반부로 오니까 굉장히 강력해진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은 누구야? 아, 우리 아우프 헤븐 누나죠. 뭐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네오도쿄를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우프 헤븐은 일단 코어 블레이즈전까지 마친 유저들이 원정대를 꾸려서 진입할 수 있는 네오도쿄의 최종 보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스 레이드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 구석탱이로 막 사람들을 보내버리는 유혹을 쓰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에너지파를 날리기도 하고 제네시스를 쓰기도 하는데요, 원본이랑 다른 점은 원본은 이제 접촉 데미지가 2만 중반대까지 나오고 마법 공격도 기본이 1만은 무조건 넘는 강력한 보스란 점이죠. 아, 그리고 이거 뭐 피 깎이면은 분신 소환하는 것도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작 보스를 잡으면 나오는 어펫 20짜리 서클렛은 덤이고요. 하나 재밌는 점은요, 원작에서는 이 맵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격 같은 게 날아올 때 이제 위나 아래로 긴급하게 피하려 그래도 점프를 누르면 막 조금씩만 올라가고 아래 키를 꾹 눌러도 매우 천천히 하강하기 때문에 이동에 엄청나게 불편한 제약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메렌에서는 이 악물고 그렇게 똑같이 불편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도 뭐 좀 이벤트 맵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도록 이동 제한을 풀어준 것 같아서 좀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월드 보스 레이드에 들어있는 몬스터 25종에 플러스 3종, 총 28종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보스들이 있었다 라는 걸 알려주기만 하려고 제작한 영상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언젠가는 모든 해외 메이플들의 요소들을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전세계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어떤 몬스터들이 등장을 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제 견문 역시도 넓힐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